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중국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 전략을 꾀하고 있고 미국은 이 부분에 굉장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보시면 항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또 전기차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수출 물량이 정말 막대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많은 수출 물량들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산 역량을 높이느냐, 과잉 생산 체제를 만드느냐, 그거 세계 경제에 안 좋다라고 경고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저도 25년 경제전망서를 집필을 마무리했고, 이 전망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중국 경제를 특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중국 경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과잉 생산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술을 했는데요. 역시 25년 경제 전망 서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내해드리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9월 28일 북콘서트 그 현장에서는 또 어떤 25년 경제를 전망할 때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될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기대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중국의 과잉 생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실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고 증가율이 최근 3.1%, 3%대를 초과하면서 사실 굉장히 높게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여 있는데 생산을 덜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중국의 산업 가동률이 72.7%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게 과잉 설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79%거든요. 업계에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79%를 여전히 밑돌고 있는데, 더 강하게 떨어지는 것은 지금 중국의 설비가 과잉이다, 재고가 쌓여 있다. 그런데도 계속 설비 투자를 고도화하고 역량을 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과잉 생산하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 또 제조 강국들, 독일이나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 excess production capacity, 생산 용량을 과잉으로 가져가는 그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옐렌도 얼마 전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 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왜 주요국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바로 불공정 무역입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출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중국은 유독 보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보조금 지급액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중국만 정말 1%를 훨씬 초과하는 1.7%에 달합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다 보조금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0.5% 미만 혹은 그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중국이 다른 제조 강국들과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생산하고 과잉 생산한 다음에 세계 경제에 이렇게 막 확대 보급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 제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요국의 약 4배에 달하는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생산 지원, 이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대 대출, 직접 보조금,
뭐 세금 혜택, R&D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 보조금 비율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WTO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런 산업 정책이 투명성이 부족하다. 숨겨진 보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이미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고품질 신재생 제품이 오히려 글로벌 녹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을 제고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실제 중국의 생산 지배력을 보시면 자동차, 기계 엔진, 의료기기, 산업장비, 전자제품 주요 산업에 걸쳐서 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이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한,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급사슬 의존도 없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중국은 공급망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업장비라는 면에서는 부분적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 공급망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산업장비에 있어서는 공급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다 비교를 해봐도 전 산업에 걸쳐서 전방위적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유일하기 때문에 중국은 보조금을 더 많이 의존해서 막대한 이런 생산 지배력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더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중국 내수는 어때요?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아.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소득이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소비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 그럼 내수 회복은 더 멀어져요. 고용 침체는 더 장기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잉 생산이라도 해서 많이 찍어내서 이참에 생산 지배력을 가져나가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9년 연속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 유리하게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를 아우르는 이 산업 클러스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축한 상태고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우수한 품질이, 또 전통 제품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이 경쟁력의 요인이에요. 첨단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전통 제품은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만능인 거죠. 끝판왕인 거죠. 자동차나 그 밖에 5가지 분야에 걸쳐서 유일하게 자체 완성 그 공급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중국의 생산 지배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량 공세합니다. 물량을 늘려요. 수출 물량이 늘죠. 수출 물량이 느는 동안 가격 증가율은 어때요? 가격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은 생산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 경쟁력 지수로 보아도 중국은 9년 연속 세계 2위니까요. 전 세계 한 5천여 개 품목에 걸쳐서 중국 글로벌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 세계 중간재 생산 점유율이 이미 그 가성비 이런 것들을 가격 전략, 가격 경쟁력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이미 40%에 육박하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 한국이나 일본 제품보다 20%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품은 가격 경쟁력으로, 또 하이테크 제품은 품질 경쟁력으로 둘 다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한 생산 지배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중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CT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중국의 기술력은 정말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신규 투자를 계속 단행하고 있고요. 첨단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2019년부터 일반 산업을 지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증가율은 좀 5% 수준으로 미진해지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첨단 제조업에 해당하는 그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10%를 훨씬 웃돕니다. 그만큼 산업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중국이 산업용 로봇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29만 대예요. 전 세계 1위예요. 일본이 5만 대고 미국이 4만 대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질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까요? 아닙니다.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등과 같은 주력 산업의 생산 물량이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3대 신산업이죠.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그 과잉 생산을 통해서 정말 이 초과 생산 물량을 대부분 해외 공급을 통해 소화를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계 주요국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첫 번째 파급 영향으로서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같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기업, 전기차 기업, 태양광 기업들이 경쟁 열의에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영향 요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파급 영향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경쟁자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펼치죠. 그러면 이 가격 전략을 펼친다면 수익률을 낮게 가져가는 거예요. 저가 전략, 이 공격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펼치고 마이너스 수익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가져가고 결국 몇 개의 기업들이 경쟁자가 제거되면 시장을 장악하고 그제서 가격을 올리려는 전략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중국의 G7이나 여타 국가에 대한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신다면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제서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그런 방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과잉 생산을 가져가고 또 소위 통상적인 그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 무역을 단행하니 세계 주요국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도 보호무역해야 되겠구나.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겁니다. 중국의 세계 GDP가 미국 다음으로 높고 이게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의 과잉 생산 품목들을 공급해 나간다면 세계 주요국들은 어쨌든 자국 기업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에서 어쨌든 경쟁자, 글로벌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가져나갈 수는 있지만 모든 중국 기업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의 몇몇 기업들은 정말 출혈 경쟁으로 이미 부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중국의 적자 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29%에 달하고 29%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이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용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코드 하이예요. 중국 역사상 고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중국 신용 불안, 중국 기업 불안, 중국 금융 불안, 중국 경제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 그게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같이 등장하는 그런 파급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시장에도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저렴한 안정적인 품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이 보완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경쟁국이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 보십시오. 전자기기 및 부속품, 차량 및 부속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다 1, 2, 3위가 중국도 다 같이 1, 2, 3위입니다. 우리나라의 5위 제품 플라스틱 및 부속품도 중국의 4위입니다. 우리나라 7위 제품 유기 화학품 역시 중국의 9위 품목입니다. 뭐 철강 그 밖에 나머지 제품들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대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도 대세계에 수출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과잉 생산으로 경쟁력을 격화시키고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경쟁 심화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중국이 아닌 그 밖의 신흥국 수출 대상국들을 확보하는 전략도 꿰야 될 것이고 중국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도 꿰야 될 것이고 가격 전략으로 안 된다면 품질 전략으로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대응 전략, 정부의 대응 전략 함께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산이 몰려온다. 중국의 과잉 생산 체제에 미국만 혼자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경고를 함으로써 미리부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몇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